애국국민 여러분, 장학일TV의 장학일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좌경화 되어져서 어느 정도까지 마을이 병들었고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전교조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좌경화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전교조가 반국가 세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건을 만들고 있느냐, 제가 다른 학교, 많은 학교를 다 조사해 봤지만 제가 설립한 우리 대안학교, 대안학교, 여기서는 딴 거 없습니다. 바로 그 교육청 지원이 없는 인간한 대안학교를 1호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한 게 신당동, 여기가 중구 신당동이 노전 상인들 데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장사터에 나가서 하루 세끼 벌어서 세끼 먹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방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탈선하고 학교에서 태양 맞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가 교회 옥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이 아이들, 가출한 애들, 그리고 학교에서 태양 맞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 100% 대학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선생님을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제가 지금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좀 가르칠 선생이 있느냐 그랬더니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한국에선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철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버클리 음대를 나오신 분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왔고, 또 하나는 이 동네를 좀 살기 좋게 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좀 식당이라도 번듯하게 만들고 좀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샘킴이라고 파스타 영화도 나왔었어요. 파스타라고. 근데 그분이 와서 여기다 파스타도 생겼지만 이 동네에 맞지 않게 해서 그냥 성공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가 파스타 교육을 시켰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걸 하다가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학교 음악학교를 비인가로 출발을 해서 애들이 또 이 비인가로 가니까 이 1학년, 2학년 마치면 다 나가더라고요.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또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가를 냈죠. 인가를 내가지고 뭐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을 이렇게 짓고 빚으로 다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참 좋은 학교가 됐습니다. 좋은 가수들도 나오고 전문. 그래서 이제 그때의 우리 미국에서 왔던 이 친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봐줬는데 이 친구가 학교는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회 먹어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아들이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그때 군대 가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군대 가기 전까지 네가 이 학교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그 방식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원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있었으면 자기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빠가 이런 곳에 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학교를 걔가 다 희생하고 학교를 세웠는데 전문 학교를 세워서 서울실용음악학교가 상당히 소문이 났죠. 처음에 여기다 학교를 세울 때 제가 그 서울예고에 있는 교수한테 서울예대에 있는 교수한테 이거 하려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신당동은 이런 학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더 오기가 나서 했는데 참 잘 됐어요. 그래서 학교가 잘 흘러서 왔습니다. 흘러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YTN에 우리 학교가 보도가 되는데 제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아내는 거의 실성하다시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걸 다 했는데, 그리고 뭐 제 아들은 그냥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 충격을 받아서 떨고 말이죠.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갔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모든 학교마다 똑같아요. 학교의 행정실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서 학교를 이상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교육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를 뭐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짰더라고요. 그리고 사학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를 다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허위 제보를 해가지고 학교 설립자 및 친인척이 횡령하고 배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다 서류를 넣고 검찰에다 넣고 YTN, MBC, 뭐 JTBC, 각종 언론사, 막 국민권익위원회가 막 나와서 협박을 하고 말이죠. 야, 나는 처음에 이런 걸 당해봐가지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을 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와서 막 쉬오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흩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여기에 지금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이런 조직적으로 어떤 일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주요 언론사에서 이게 보도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70여 건이 언론 보도됐는데 내가 뭐 고발당한 게 뭐 계속 고발 하다 보니까 107건까지 고발을 당했는데 이 주요 언론사가 이게 집중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언론중재협의회하고 재판에서 다 이 사람들이 내리고 내가 합의해주지 않은 데가 YTN만큼은 내가 합의 못하겠다. 내가 판결이 끝나면 내가 당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혐의 없음으로 다 나오죠. 자, 그리고 나는데 허위 제보 내용을 한 겁니다. 뭐죠? 여기 뭐냐, 학교 교비 횡령 배임을 했다. 학교 교비를 뭐 적정하게 사유지 않고 용도를 뭐 이용해서 뭐 집안이 뭐 했다. 내부 거래로 횡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교비 부당 지출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행정실에 있는 애가 이런 걸 다 까벌려 가지고 막 보고를 하니까 그걸 막 만들어서 하다시피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비리를 잃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밑에 보면요. 거기 고발장 넣으라는 번호입니다. 밑에. 뭐 수두룩해요, 이게. 예, 그 일부만 거기다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했죠. 그 뭐 보니까 뭐 사기다, 뭐 업무상 횡령했다, 뭐 전공 교육을 하지 않고 비싼 수업료를 받았다, 교비를 의무대로 소비했다. 저는 교장으로서요. 월급도 2년 동안 안 받고 뭐 안 받았어요. 뭐 그 있으면은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장학금도 벌어다 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하는 거라 누가 이거 하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않고. 열심히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막 이런 게 허위 제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단 그 단체가 말이죠. 집단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학교 이름을 팔아가지고 말이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직원 공제에 가입을 해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다 짠 거예요. 권익위도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권익위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니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이걸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한 번 정한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런 게 오늘도 제가 가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요. 거짓 서류 다 갖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교직원공제에서 유흥자를 17억 4천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내가 교원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거짓되게 하는데 이런 거짓된 자들을 교육청에서 감싸주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재배라고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완전히 뭉거뜨리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문서를 조작하고 자신이 소속된 사유단체의 조직원들을 학교에 가짜 교원으로 둔갑시켜서 교직원 공제 불법 대출을 주도했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권익위 사학주기 실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2년간 학교, 교회, 경찰 등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아니 뭐 자기들이 고발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계속 가서 비리를 뭐 했다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데모를 해요. 이게 코로나 때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이 조직단체가 무섭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서울시립 고등학교 사태로 보는 건데 교육청 권익위 사학주기 실태 보면 사건 쪼개기로 설립자와 관계자를 계속 고발해요. 계속 고통을 줍니다. 감당 못하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혐의 사건은 또 항고해요. 또 재항고하고요. 계속 시간 끌긴 합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딘지 아세요? 교육청이에요. 공익제보센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고 호루라기 재단에서 변호사비를 대주는 것 같아. 생활비 지원 및 법률 지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이런 가짜들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가 안 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걸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기가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총 50여 건의 민형사 고발 및 항고 재항고 진행 중이고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일인데 그 뒤에 또 계속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제보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인데 공익제보 후 생활이 어려워진 제보자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한다든지 공익제보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지원까지도 해주는 데가 호루라기 재단이에요. 근데 이 호루라기 재단에는 누가 있냐면 민변, 한겨레신문, 참여연대, 노조위원장, 시민연합, 녹색법률센터, 인권연구소 이게 다 좌파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호루라기 재단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권익위가 사학주기 하는데 여기 보세요. 순서를 제가 정리했죠. 학교 주기기 형태, 고발자 공익제보자로 임의 선정을 했어요. 공익제보자로 선정을 하고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저거는 우리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익제보자라는 것은 증거 좀 달라 그랬더니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보 내용에 의한 표적, 불법 감사하죠. 근거 없는 민원감사까지 수차례. 아니 우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대상이 아니야. 종합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시건건 다 간섭하죠. 처음엔 제가 몰라서 그걸 당했죠. 그리고 감사 이행을 강요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감사를 또 온다고 와서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 나왔다고 하는 그 공익제보자라고 교직원 어디죠? 그 권익위에서 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제가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내가 당신한테 감사 안 받겠다. 네. 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대로 써도 돼요. 쓰라.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2023년 신입생 모집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서 신입생을 뽑게 됐죠. 근데 그것도 지금까지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있냐.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이 쭉 나와요. 미인가 시설 장기 사용. 이게 교회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교회 건물 좀 사용했다고 그렇게 하고 연습실 사용, 아이들이 개인 연습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연습실을 쓸 수 있도록 교회 교육관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학교 업무와 뭐가 하여튼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게 트집을 그렇게 잡아요. 그 시정명령 이렇게 해라 그래서 11건에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 부당 표적 불법 감사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규정대로 다 했어요. 제가 학교장으로서 중징계해서 내가 잘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임명한 학교장도 사퇴하라 그러고 교육부에서 교장을 파송했어요. 교육청에서.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우리 학교는 법인이 아니에요.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장을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사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예요. 그런데 여기다 학교장 내려보내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왔다가 이게 불법인 걸 알고 도망갔죠. 3주 만에. 그리고 나서 이게 법인이 아닌 걸 하니까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설립자도 다 빠지고 다 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다 정말 학교를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건물은 내가 못 내놓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건물은 못 내놓겠다. 왜? 이게 예수마을교회 산하로 돼 있어. 예수마을교회 건물이거든요. 그건 못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립자도 인정 안 하겠다. 학교장도 아니고 이사도 다 뺏어가겠다는 거야. 재산까지 뺏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만두고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다시 우리가 계속 싸워가면서 지금 승소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은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미행이야. 무조건 다 했어도 안 했다 그러고 계속 트집 잡고 오더라고요. 그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뭐 교육청 사학 죽이기 실태를 제가 딱 보니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요. 서울 미모 고등학교, 서울 동모 고등학교, 서울 공원 고등학교, 광주 이런 학교도 똑같아. 그런데 희한한 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학교를 감사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감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교장하고 이사장은 충격을 먹어서 쓰러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와서 울면서 이 학교 좀 지켜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학교가 엄청나고요. 대학교 뺏긴 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학교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도 뺏어갈 거고요. 앞으로는 대기업도 뺏어갈 거고 지금 학교도 뺐는데. 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제보로 확인 타켓 사학 확인을 하고 어느 학교를 요걸 타켓으로 삼을 걸까. 그러다가 감사 전에 공익제보 접수, 감사 언제 한다. 그래가지고 미리 공익제보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와 교육청이 그들이 행정실에서 낸 걸 가지고 막 민원감사 들어오고 막 그런데 우리는 감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그가 고발한 거를 그대로 인정해버린 거.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대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익위 교육청에 언론을 막 퍼뜨리더라고. 언론, 그 교육청에 들어오는 언론사에게 막 퍼뜨리더라고요. 막 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해요. 경찰이 와서 수사했죠. 처음에는 경찰들이 저를 감옥에다 넣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비리가 저 고발한 자에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확 바뀌었죠. 그 다섯 번째 가서는 학교가 대응하면 학생, 학부모 선동을 해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학교 운영을 파괴하고 수업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익제보자를 포상금을 주더라고 또요. 구조금도 지급하고. 이게 뭐냐면 민변단체가 본격 여기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왜냐하면 공익제보가 불법을 저지른 자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징계하면 공익제보자라고 포상금을 주고 우리한테 또 벌금을 물려요. 아주 웃기더라고. 그리고 나서 감사 결과 이행 강요해요. 법적 체제를 하고 강제금을 부과하고. 그죠? 이 강제금도 내린 게 불법에서 우리가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벌금을 여러 번 맞았어요. 근데 계속 싸워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 건도 낸 게 없어요. 왜? 불법이니까요. 3천만 원 내라, 뭐 1,000만 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영하는 분들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이 김포에 있는 모 학교가 이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냥 견디시라고 인내하고 있으면 다 거짓된 게 드러난다고. 근데 거기도 알고 보니까 행정실에 있는 사람을 꼬드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 이사회 조직을 하게 되고 교장을 파견해서 학교 운영을 간섭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학교가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에 와보니까 이거는 그 학교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학교를 너무 좋은 학교를 세워놨다고. 이렇게 학교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해놓을 수가 없다고. 그분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학교를 그렇게 한 걸 알고 불법적으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걸 알고 그분이 그냥 도망갔더니 교육감이 다시 또 전 교육감, 서울 교육감 있잖아요. 조은현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난 차라리 여기서 이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 지방으로 연수원으로 쫓겨갔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왜냐 불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서 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공영형 사학으로 바꾸자. 학교를 우리한테 넘기면 공영형 사학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립학교. 이거 다 뺏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요거에 협조한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가 지금 이번에 지금 법적 문제 굉장히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전국 교직원 협동조합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학교 사학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학을 죽이는 거죠. 권익위의 학교 죽이기 행태가 이거 똑같습니다. 공익이제보다 불투명한 선정 과정을 해놓고 서명도 없어요.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편파 강압적인 민원조사하고요. 근거 없는 불이익 조치를 막 내리고요.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부과 독촉을 했는데 옆에 제가 해놨지만 이거 결국에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승소한 거예요. 예. 부가 취소 승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사태로 본 걸 보면은 이 허위 공익신고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흉악범죄로 무한 면책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진짜 범법자를요, 보호해줘요. 오히려 교육에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을 잡고요. 범법자들은 보호해줘요. 면책해줘요. 공익제보자라고 면책법을 해주는데 이런 날강도 같은 단체가 저는 권익위원회라고 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권익위원회는 정말 한 번 또 저거를 해놓으면요. 이 사람들이 범법자들도 완전 재판에 판결할 때까지는 또 공익제보자를 또 못 벗겨준다네. 그러니까 허위 공익신고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전에 있던 사학주의에 했던 이 전현이 감사원 강압불법적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허위 공익신고자 보호 선봉장에 쓴 게 국민권익위원회고요. 감사원의 권익위 업무감사 결과에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설도 일축하잖아요. 이와 같이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권익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저는 마을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는 마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를 세운 거예요. 서울 실용음악학교를요. 지금도 우리는 법인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후원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넣고 또 그 부흥회 때 좀 후원해 줄 사람 있으면 좀 넣고 근데 국내에서는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같이 뭐 5,000불도 해주고 10,000불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도 이런 게 없죠. 그래도 좋은 학교로 좋은 인재의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이 정말 박봉에도 희생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크리스찬이고요.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전교조 안에 있는 시스템이 지금 권익위원회까지 인권위원회까지 다 연동이 돼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사학을 다 뺏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 대학교 빼앗긴 대학교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좌파 정권이 장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의 기업도 뺏기게 되고요. 개인의 모든 부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교육, 좋은 학교가 되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학교 지키는 일에 적극 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